여러분들은 무조건 가격이 저렴한 걸 낙찰받아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문가를 100% 믿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둘 다 믿으신다면 진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입찰했던 물건 중 두 가지를 다 믿은 분의 최후를 사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한 상가를 저는 두 번이나 입찰을 하였는데요. 5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저보다 높이 쓴 최고가 매수인으로 인해 폐차를 두 번이나 맛봤지만 이 물건이 무려 세 번이나 잔금 납부를 포기해 이번에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 감정가의 8%, 즉 92%가 하락한 이 상가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저는 왜 입찰을 하려 했을까요? 사건 번호 2022 타경 1116의 2번 물건입니다. 먼저 이 물건이 위치한 곳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건물 안에 2층 구분 상가입니다. 여기를 인천분들은 거의 다 아시겠지만 인천분들이 아닌 분들은 지도상에 나쁘지 않아 보일 건데요. 지하에는 홈플러스가 있고 꼭대기층에는 CGV가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인천문화예술회관이 있는 역세권 상가 건물입니다. 왜 감정가의 92%가 하락을 해도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거나 계속 재매각으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상권이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하 1층의 홈플러스는 규모에 비해 구색이 부족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거기에 홈플러스에 사모펀드 이슈도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여기 홈플러스가 장사가 잘 되지 않던 것도 10년이 더 넘었습니다. 그리고 CGV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때 인천에서 제일 큰 규모를 자랑하는 CGV고 지금도 그 타이틀은 유지되어 있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오르는 영화 티켓과 코로나 이후 넷플릭스 같은 OTT가 장악을 해버려 예전만큼의 이용은 많이 줄었습니다. 저만 해도 당장 10년 동안 저 CGV에서 영화를 본 게 5번도 안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해당 경매 물건이 있는 2, 3층의 푸드코트들은 정말 소수가 살아남고 모두가 폐업한 그런 실정입니다. 젊은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즐길거리에 대한 수요는 서울의 성수동, 연남동 같은 서울의 상권지로 이동하니 버텨낼 재간이 없고 앞으로 희망도 딱히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같이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다 아는 곳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3월 7일, 5월 13일, 7월 18일 모두 낙찰이 되었으나 다 도로 뱉어낸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큰 이유는 단지 상권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미납된 관리비 약 1억 8천만 원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죽어가는 상권과 감정가의 60%에 가까운 미납 관리비는 이 상가의 메리트인 아주 저렴한 가격을 없애버리는 큰 요인입니다. 제가 보기엔 배급 미납이 아닌 불호 처리가 된 것은 이 미납 관리비를 이유로 법원에게 불허 판결을 받았지 않았나 하는 예측을 해보는데요. 저는 5월 13일부터 입찰을 같이 했었습니다. 5월 13일에는 3위, 7월 18일에는 2위로 폐차를 하였습니다. 5월 13일에 최고가 매수인은 저보다 어려 보이는 30대 초중반 남성으로 보였습니다만 6천만 원에 쓴 것으로 보아 제대로 조사를 안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낙찰을 받고 바로 법원에 불허가 신청을 하였기 때문인데요. 낙찰가가 3월 7일날 6천만 원과 동일한 가격인 6천만 원으로 입찰한 것으로 보아 3월 7일날 단순한 사고로 불허가가 났을 거라 판단을 하고 싸게 낙찰받아 월세를 주면 개꿀이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같은 6천만 원으로 입찰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입찰을 많이 해보고 경매를 하다 보니 이런 건 대충 상황이 좀 그려지긴 하는데요. 물론 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7월 18일에는 저도 다시 한번 입찰을 해왔습니다. 저는 2,530만원, 최고가 낙찰자는 2,609만원으로 낙찰을 받아가셨는데요. 이분은 5월 13일날 저랑 같이 입찰하였던 한 할아버지셨습니다. 저는 그 할아버지를 보며 저분은 이 상가를 아실까 하는 생각만 들었는데요. 그렇게 저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8월달에 서울의 한 상가를 낙찰받았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난 7월 31일 한 모르는 번호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7월 18일 폐차하셨던 아금이냐고 묻는 전화였는데요. 본인은 최고가 낙찰자이니 자기한테 살 생각이 없냐고 연락이 왔던 것이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저에게 1억 8,800만 원에 사가달라는 딜이었는데요. 조건은 본인께서 미납된 관리비를 100% 없애주는 조건이었습니다. 미납된 관리비가 1억 6,200만 원이고 거기에 2천만 원만 얹어서 달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거절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관리비를 없애주면 50% 값인 9천만 원에서 1억에만 팔아도 당신은 600만 원이 실투자금이니 3천만 원에 팔아도 5배 이익 아니냐. 그런데 9천만 원에 1억에 팔아도 수십 배의 이익인데 왜 이 입찰 가격을 아는 나에게 이렇게 가격을 크게 높게 파는 거냐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제시한 조건은 내가 입찰받아서 관리비를 내나 안 내나 똑같은데 내가 미쳤다고 그걸 그 가격에 사가냐고 되물어보았는데요. 그리고 해당 상권 조사는 해보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네이버 부동산에 나온 매물 사진을 보여주었는데요. 여기 상권은 장사가 안 되니 월세가 0원이다. 즉 상가 주인들은 관리비만 대신 내주길 바랄 정도의 무너진 상권인데 그걸 알고 입찰한 것이냐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오후 1시에 가서 사람들이 많은 사진을 보여주었는데요. 저는 그 사진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던 이유는 나름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지도상 보시다시피 나름 공기업과 회사들이 있어 점심때는 저렴한 푸드코트를 이용할 확률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가 얼마 되는지 아직 저는 정확히 조사를 못했고요. 두 번째, 조작된 사진일 가능성도 있다. 두 가지입니다. 저는 저녁 시간에 가보았냐는 말을 다시 했고, 점심시간에 단짝 장소로는 저기가 유지되기 힘들지만 월세가 매우 저렴한 상태니 간신히 유지를 하는 정도일 것이고, 당신 말대로 사람이 그렇게 많으면 그 층에 공실이 왜 많겠냐며 3천만 원에 팔라고 저는 요구를 다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지속적으로 1억 8천만 원의 요구를 하였고, 저는 거절하고 그렇게 연락이 종료되었습니다. 아마도 상대방은 같은 층에 맥도날드와 베스킨라빈스, 조스 떡볶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괜찮다고 판단을 하였겠지만, 해당 세 곳은 방문 판매보다 배달이 메인인 매장입니다. 월세도 저렴하니 방문 이용자보다는 배달로도 커버가 가능한 것이겠죠. 모든 공실이었던 상가들도 채워져 있었지만 배달 플랫폼이 코로나 이후 활성화된 이후로 이전에 이미 망했던 곳이기 때문에 공실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전화를 받았을 때 전화한 상대는 경매 학원이나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인 것으로 느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폐찰 당시에 입찰하셨던 할아버지의 목소리와 전화성 목소리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항상 목소리를 잘 못 들으셨는지 몇 번이나 되물으실 정도의 목소리였고, 전화 속에서는 저와 전화통화가 전혀 문제없을 정도의 소통이 되는 목소리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물건은 낙찰받아도 손해인 물건인데 왜 너는 입찰을 하려고 했을까? 라고 생각하실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저는 저 물건을 단순히 싸게 낙찰받아 임차를 주려는 게 아닙니다. 저기에 채울 컨텐츠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예상 수익까지 대충 계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찰을 한 것입니다. 현재 경매로 나온 대부분의 상가는 내가 임차를 주지 않아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컨텐츠가 있는 분에게는 매우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임차를 주기에는 좀 메리트가 있는 상가들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것은 판단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문가를 믿지 말자. 진짜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다. 두 번째, 상가가 아주 좋은 타이밍은 맞다. 그러나 자기가 채울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전화와 문자로 7월 달에 연락이 온 자칭 전문가는 꾼인 척 하였지만 상권 조사와 이해도도 낮고 상대방에게 메리트를 전혀 주지 못하는 거래를 제시했으므로 전문가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라면서 누군가에게는 돈을 받아왔겠죠. 여러분들은 전문가를 파악하실 때 연륜이나 증거가 없이 본인 입으로 나온 사례를 100%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경매 물건은 9월 22일 다시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과연 누가 받아갈지 혹은 유찰이 될지 개인적으로 매우 궁금한데요. 낙찰을 받아간다면 차후에 어떻게 이용을 할지 꼭 기대가 돼서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물건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로 영상을 찍으면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현재 경매 시장, 넓게는 부동산 시장을 어중이 떠중이 자칭 전문가들이 판치는지 경각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기분 좋게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경매에 입문하시거나 낙찰받은 분들도 계시는데요. 간혹 이 물건을 왜 관심을 가지시지 하는 의문이 드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가격 면에서 큰 매력을 느끼시기 때문인데요. 이 영상을 통해 가격이 싼 것이 다는 아니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꾸준히 경매를 할 것이며 낙찰받은 물건들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다룰 예정이니 함께 같이 성장하실 분들이나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